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화력이라면 진작에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러시아로 편입하기 힘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돈바스 지역을 넘어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단 3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코앞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했는데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까지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편입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나토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걸 용인한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용인해야겠죠. 또한 세계 각지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반전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명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원하는 그림은 키예프 근처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나토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대공 시스템, 소형 무기와 다양한 포탄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비로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216억 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독일은 대전차 무기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당초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공격용 무기 제공을 거부했지만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도 앞서 우크라이나의 대공 스팅어 미사일 200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체코 등도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우크라이나군과 합류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에 파견된 공수부대 175명을 포함해 추가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는 아니지만 호주 역시 지원 의사를 전했는데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런 원조가 없다면 아마 러시아가 금방 수도 키예프를 점령할 상황이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원조가 점점 늘어나면서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점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월 27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첫 회담을 가졌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이 다음 회담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상황을 견주어 생각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였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세계 3위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안보를 구걸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게 만든 당사자가 다름 아닌 미국, 러시아, 영국이었다는 점이죠. 1994년 12월 5일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내놓는 대신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썼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이 각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렇게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28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고 말았던 거죠. 제가 이번 사태가 미국과 러시아의 이익이 달렸다고 이야기한 것의 중심에는 천연가스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짜고 치는 고습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했던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를 제외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제재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 에너지 거래를 금지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닌데요. 고유가 시기 러시아는 재정을 비축하고 금을 사두고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대비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중 달러 비율은 2020년 6월 22.2%에서 지난해 16.4%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위안화 비중은 지난해 13.1%를 기록해 달러 비율 수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미국의 제재에 노출돼 온 러시아가 달러 비중을 낮추고 위안화 등 다른 통화 비중을 높여왔던 거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가 중국 천연가스 시장에 더 본격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거래를 본격적으로 막게 된다면 이 역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겁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이 유럽 천연가스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막히게 된다면 당장 미국산이나 중동산 LNG로도 이 양을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단기적인 악재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제재들이 단번에 제대로 작동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별로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셈이죠. 더군다나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불만의 화살을 대외로 돌릴 수 있고 푸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강한 러시아 이미지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야겠죠. 이념적인 대립으로만 이번 사태를 본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 미국은 인도적인 차원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큰형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었고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미국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되니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과거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나 에너지 급등을 예견했기에 기저전력으로 원전이 중요했다는 점과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가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얼마 전 유럽에서는 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켰는데 국제적인 대세마저 이렇게 흘러가자 곧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60년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탈원전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별로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원전은 우리가 핵융합 발전과 같이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사용 후 핵연료 역시 미국의 심기를 건드는 선을 피하면서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이니 극초음속 미사일이니 첨단 무기보다 핵무기 한 발이 적국에게는 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핵무기 개발에 노력해왔던 겁니다. 전에 영상에서 다뤘듯이 한국은 누리호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로 변형해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를 가공하면 언제라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죠. 이런 이야기하면 또 네오 이놈 반미주의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편에 서되 미국을 온전히 믿고 있지는 말자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편입하는 순간 중국이 대만을 편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듯이 미국은 실익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